이번 비디오에서는 유니티 내에서의 정보를 제이슨 파일을 통해서 롤컬에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제이슨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는 제이슨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제이슨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 비디오를 보고 오셔야 돼요. 해당 비디오 링크는 영상 설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제이슨이 어떤 타입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이슨은 오브젝트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키밸류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해서 전달할 수 있는 포맷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에미넴이라는 래퍼의 정보를 저장한다 봤을 때 에미넴의 또 다른 예명인 슬림 쉐이디를 이런 식으로 키밸류상으로 저장한 거죠. 나중에 그러면 에미넴이라는 제이슨 파일에 name이라는 키를 접근하면 슬림 쉐이디라는 밸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에미넴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키 밸류상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한 줄 들여쓰기 하고 새로운 키로 age를 명시하고 밸류로는 46셀을 명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쉼표를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키 밸류만 명시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는 셈이죠. 물론 배열을 표시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을 표시하고 싶다면 키 다음에 밸류에 대괄호를 붙인 다음에 그 대괄호 안에서 값들을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앨범으로는 에미넴이 발매한 앨범들을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원한다면 쉼표를 넣고 여기에 새로운 앨범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더 슬림 쉐이디 LP2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이슨이에요. 굉장히 쉽고 빠르고 쓰기 쉬운 포맷이죠.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하이어라키 창에서 저는 간단한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얘를 그냥 플레이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따로 플레이어 데이터라는 객체로 저장해 놓고 그것을 파일로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로드하고 싶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에게 add component하고 새로운 C# 스크립트로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붙여줄게요. 일단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시작할게요. 열린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에서 예제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자동 생성된 함수들은 지워줄게요. 그 다음 우리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랑 플레이어 데이터 그 자체를 분리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로는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무언가를 실행하는 컨트롤러가 분리되어 있어야지 코드가 간결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는데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시리얼라이저화해서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플레이어 정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모노 비헤이비어 정보까지 함께 저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어의 정보만 저장할 단순 컨테이너용 클래스를 생성해 줄게요. public 클래스 플레이어 데이터라는 새로운 C# 클래스를 작성하고요. 여기에 플레이어로서 필요할 데이터들을 명시할게요. 다만 쉬운 설명을 위해서 매우 간략화된 예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public string name 플레이어 이름이 되겠죠. public integer age 플레이어 나이에요. 그리고 public integer level public boolean is dead 마지막으로 플레이어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나타내는 public string 배열 items라고 할게요. 그래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에서는 코드 위쪽 부분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서 필요한 변수와 메서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밑에 거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데이터는 public 플레이어 데이터, 플레이어 데이터라는 이 객체로부터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데이터와 플레이어 데이터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을 나눠줬어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하고 유니티 에디터 돌아갔을 때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를 표시한 인스펙터 창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 부분에서 플레이어 데이터를 편집하는 창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플레이어 데이터가 시리얼라이저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시리얼라이저블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기록 불가능한 오브젝트는 유니티에서 편집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인스펙터 창에서 어떤 값을 편집했단 말은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은 텍스트 파일을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즉 오브젝트가 파일로서 저장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편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객체를 실시간으로 메모리에서 생성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플레이어 데이터에게 system.serializable 속성을 선언해줘야지 플레이어 데이터가 시리얼라이제이션 가능한 직렬화 가능한 데이터가 되어서 저장 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유니티 인스펙터 창에서 편집 가능한 형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하게 되면 유니티 에디터 돌아갔을 때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에서 플레이어 데이터가 이렇게 편집 가능하게 표시가 되죠. 물론 모노 비헤비어를 상속하거나 플로 스트링 인티저 같은 원적인 타입들은 미리 시리얼라이저블 가능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system.serializable 속성을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에 저장할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플레이어 데이터의 이름은
재민, 나이는 25살, 레벨은 100, 이지데드는 false, 아이템은 3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아이템은 북, 그 다음에 골드, 그리고 건이라 할게요. 3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를 JSON 데이터로 일단은 옮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TX 파일을 만들고 직접 JSON이라는 확장자를 붙여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키 밸류 쌍으로 옮겨도 되지만 유니티에는 JSON 유틸리티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JSON으로 한 번에 옮기도록 해줘요. 그러면 코드로 돌아가서 플레이어 데이터를 JSON 파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브젝트를 JSON 파일로 옮기는 메뉴나 버튼을 만드는 거는 사실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 내부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는 쉬운 예제를 위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나 플레이어 데이터 내부에서 플레이어 데이터를 JSON 파일로 옮기고 복구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JSON과 관련된 처리가 플레이어 컨트롤러 내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컨트롤러 외부의 어떤 데이터 관리자로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지금은 간단한 예시를 위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내부에서 JSON 관련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컨텍스트 메뉴라는 속성을 사용할게요. 컨텍스트 메뉴는 컴포넌트에 뒤따라오는 함수를 실행하는 메뉴 버튼을 추가해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to JSON 데이터를 할게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void save player data to JSON이 할게요. 그 다음 유니티에 내장되어 있는 JSON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toJSON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toJSON에 여러분들이 JSON 문자열로 변형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JSON 형태로 포매팅된 문자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어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결과를 스트링으로 받아 챙기면 되겠죠. 그래서 JSON 데이터를 할게요. 그리고 이 JSON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 관련 처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상단에 using system.io를 추가해 줄게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 실행 중인 유니티 프로젝트 경로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을. 그래서 application.datapath가 현재 유니티 에디터를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유니티 프로젝트 경로가 찍히게 돼요. 그래서 string path는 파일을 저장할 path는 application.datapath 더하기 player data.json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싶은데 사실 윈도우랑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컴퓨터에서 경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덧셈 기호를 사용해야 되지만 좀 더 안전하게 path.combine을 사용해서 합쳐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file.write all text에서 여기에 저장할 경로랑 그리고 저장할 문자열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문자열은 JSON 데이터고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Ctrl S를 눌러서 세이브하고요. 유니티 에디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 메뉴 속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플레이어 컨트롤러 오른쪽 상단에서 톱니바퀴 버튼을 통해서 여기서 toJSON 데이터라는 메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눌러주면 여러분들의 플레이어 데이터가 JSON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물론 파일로 저장된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 바로 갱신돼서 표시되지 않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프로젝트 창에서 리플래시를 해주면 플레이어 데이터 JSON 파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스펙터 창에서 편집했던 플레이어 데이터가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사람이 읽기에는 조금 불편한 형태네요. 한 줄로 모든 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더 이쁘게 저장해 볼게요. 다시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JSON 파일로 변환을 할 때 두 번째 값으로 pretty print라는 값을 넣는데 true를 넣으면 사람이 읽기 좋은 이쁜 형태로 정리해서 저장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true로 해줄게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 기본 값으로 false가 들어가요. 세이브 하고요. 다시 유니티 에디터 돌아가서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의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toJSON 데이터를 하면 다시 플레이어 데이터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봤을 때 이번에는 좀 더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플레이어 데이터 JSON 파일을 수정하고 그걸 역으로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플레이어 데이터에 한번 반영해 볼게요. 그래서 레벨을 150으로 수정하고 isDead를 2로 수정하고 아이템은 캡 모자를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let로 변경해 줄게요. 세이브 하고요.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새로운 함수를 작성하는데 이 친구를 그냥 복사해서 일단은 추가해 준 다음에 save player data to JSON을 load player data to JSON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컨텍스트 메뉴도 from JSON 데이터를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같으니까 경로만 남겨두고 나머지 코드는 지워주고요. 이번에는 JSON 데이터를 가져와서 JSON 데이터로부터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덮어 씌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file.read all text를 사용해서 여기서 경로를 입력해서 해당 경로로부터
문자열 데이터를 읽어서 스트링으로 반환해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string JSON 데이터는 file.readAllText 한 다음에 그 다음 받아챙긴 JSON 데이터를 JSON utility.from JSON을 통해서 JSON으로부터 오브젝트로 역시리얼라이제이션, 역직렬화,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오브젝트로 복구시키고 싶은 대상을 제네릭으로 명시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JSON 데이터를 플레이어 데이터 오브젝트로 복구시킬 거예요. 그리고 입력으로는 JSON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으로 나온 플레이어 데이터 타입의 오브젝트를 우리가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가지고 있던 플레이어 데이터에게 덮어씌우기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세이브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돌아가서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의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에 여기서 to JSON 데이터 밑에 from JSON 데이터도 보이네요. 이를 선택해주면요. 곧바로 우리가 수정했던 JSON 데이터의 내용이 덮어쓰기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JSON 데이터를 오브젝트의 정보를 저장하거나 로드할 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시리얼라이제이션 가능한 데이터들을 JSON 유틸리티의 toJSON과 JSON 유틸리티의 fromJSON을 통해서 자유롭게 JSON으로 바꾸고 JSON에서 복구할 수가 있죠. 이외에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하는 컴포넌트나 게임 오브젝트나 혹은 복잡한 정보를 JSON으로 다루고 응용하는 방법은 이어지는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